지난 9일 구속됐던 서청원 의원이 전격 석방됐다. 그의 석방한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루어졌다. 전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한칠레 FTA 비준안. 그러나 의원들의 관심은 공개 전자투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였다. 결국 공개 전자투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라크 파병한 문제로 열린 국방상임위 회의.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시민단체 참관이 문제가 됐다. 시민단체가 참관하겠다는 목적이 뭐야? 무슨 저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국제로 만드냐? 가지고 있는 이거 뭐요? 공개적으로 나갔을 때,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부 언론이 있고 그다음에 카메라가 돌아가게 되면 굉장히 딱딱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속 얘기를 못 해요. 불편하신 속 얘기를 안 하고 점잖은 얘기들만 남들 다 듣기 좋은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공개를 꺼리는 국회. 그 안에서 민생과 관련된 각종 법안들이 다뤄지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가? 한나라당 서울 마포구을 25 총선 시민연대는 지난 5일 올 4월 총선의 낙천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안택수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북구 지난 2000년 부정부패와 비리의원 위주로 낙선운동을 벌여 40%나 물갈이시켰지만 여전히 비난받는 16대 국회. 이번에는 좀 더 다양한 선정 기준을 정했다. 53 정대철 열린우리당 서울 중구 낙천 대상에 오른 의원들은 총선연대 선정 기준에 강하게 반발했다. 여봐, 대한민국의 제일 깨끗한 원로 정치를 거기다 넣어놓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엉터리야. 잣대 기준이 너무 좀 과격, 좀 심하지 않는가? 참여연대는 지난 4년간 의원들의 자료를 정리해왔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낙천 낙선 대상자 선별을 위해서였다. 그들이 수집해 데이터화시킨 자료는 의원들의 국회 출석률, 각종 개혁 입법안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찬반 입장, 그리고 어느 의원이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의원 개개인의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이번 낙선 운동을 준비하면서 집중적으로는 그 작년 그 하반기부터 집중적인 자료조사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 부패나 비리 혐의나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치 활동에 대한 기록들을 검토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회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공식화된 기록들 이외의 것들은 저희가 찾고자 하는 그런 기록들을 찾기는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자료조사 작업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자료를 얻는 것은 심지어 국회 안에서도 어려운 일이었다. 장윤숙 보좌관은 국회에 들어온 지 갓 1년 되는 초년생 보좌관이다. 그녀가 보좌관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각종 법안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어서였다. 장 보좌관이 특히 관심을 가진 건 민생 관련의 보건복지위원회였다. 그래서 그동안 발의된 보건복지 관련 법안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고 싶었다. 그러면 그때 그러나 국회에 들어오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여겼던 그녀의 생각은 오산이었다. 만들어낸다고요? 예를 들면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런 내용들도 많고 그게 굉장히 많고 또 잘만 만들면 국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어떤 얘기를 했고 이런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서 얘기를 했겠다 이런 거를 좀 저희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사실은 그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국회 내의 일을 알기 어려운 건 초년생 보좌관만이 느끼는 일은 아니다. 국회 내에서 10년 동안 보좌관 생활을 했던 전직 보좌관 김학준 씨. 그 역시 같은 불만을 토로했다.
몇 프로로 따질 것도 없죠. 거의 모르죠. 1%도 안 되죠, 아는 사람이.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 법안에 대해서 각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실제 국회가 말 그대로 입법부, 법안을 만드는 곳인데, 국민들이 아는 거는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방망이 탕탕탕 치고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결과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법안이 제출돼갖고, 그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 이때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 사이에서 법안이 고쳐지기도 하고, 내용이 변경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뀌게 되거든요. 실제로 중요한 법안이 제출됐는데 통과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이 여러 가지 바뀌면서 왜곡되는 경우도 있고.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내에서 몇 단계 논의를 거치게 된다. 발의된 모든 법안은 그 법안의 내용에 따라 일단 16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보내지게 된다. 그러면 해당 상임위는 다시 상임위 밑에 있는 소위원회로 법안을 보내 회의를 거치게 한다.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다시 상임위원회에 올려지고 상임위 위원들은 토론을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전체 위원들의 투표에 붙여지고 투표 결과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기도 하고 폐기되기도 한다. 전 현직 보좌관들이 법안의 처리 내용을 알기 어렵다고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김성순 의원을 비롯한 31명의 의원들은 지난 2001년 국민건강보험법 중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사의 과잉 처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안이었다. 환자가 병원에 오면은 의사가 거기에 필요한 약을 처방해 주죠. 어떠한 약을 어떻게 먹어라 하고 처방해 주죠. 그러면 약사는 그것에 의해서 그 쓰인 대로, 즉 의사의 명령대로 약을 조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잉 처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약을 너무 많이 먹게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그 약으로는 부작용이 난다든가 할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속 많은 약을 환자들로 하여금 먹게 하고 계속 부작용이 나오고 또 국민 부담이 그만큼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과잉 처방했을 경우에는 의사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의사의 과잉 처방으로 환자의 의료비 과다 지출이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의 환수를 담당하는 곳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다. 그러나 평가원이 과잉 처방에 따른 비용을 환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과잉 처방으로 인한 피해 접수 사례는 의외로 많았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97년생 애기인데 급성 편도염으로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약을 5가지를 받았는데 처방을 받았는데 안타손 크림이라고 알레르기성 피부